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그 행간의 뜻을 풀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입니다. 70주년이고 이 주요 신문들도 6.25 70주년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70주년을 맞아서 부산일보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편집을 했습니다. 부산에 잠든 당신을 새깁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잠든 당신을 새깁니다.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한국전쟁 70주년 유엔 기념공원 영면 2309명 이렇게 해서 부산 남구에 가면은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1개국 또 11개국의 2309명의 전사자가 영면해 있죠. 그래서 2309명의 이름을 일일이 일면에 다 실었습니다. 그 나라 현지어로 다 실었습니다. 그 나라별로 해서 국기를 싣고 그 아래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실었습니다. 2309명을 전부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일면은 70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 살아도 못 오는 국군포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70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47위가 70년 만에 돌아서 머나먼 길을 돌아서 어제 봉환이 됐습니다. 2018년에 북한이 그 미국으로 보낸 유해들, 그 중에서 미국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이다 이렇게 그 판정된 유해들이 어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이 국군포로, 살아도 못 오는 국군포로, 이것은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 지금 잊혀진 존재가 됐다. 약 400명 가량이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못 오는 국군포로가 있고 70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 이런 가슴 아픈 우리 민족사의 비극들이 오늘 다시 새겨진 그날이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간 딱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일면 톱을 김정은이 대남 군사 도발을 불허시켰다 이 이야기로 기사를 싣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여정, 강원 전술, 남매의 남한 길들이기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남매의 남한 길들이기. 제가 어제 김정은 남매의 기막힌 대남 기만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것과 유사한 해석이 나온 겁니다.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는 바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 사흘 만에 다 철거를 했다. 그리고 김여정은 치고 김정은은 어르는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조간 신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남매 6월 협박극 노림수는 제재 완화. 6월 협박극 노림수는 제재 완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데 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그 경고를 하는 셈이죠. 김정은 유례없는 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군사행동 돌연 보류 지시, 내부분만 남쪽에 화살 돌리고 미국과 중국 관심 끌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또 김정은의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 군사 행동 멈췄다. 숨 돌린 한반도. 이렇게 김정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통일장관이 사퇴하고 대북 전단을 봉쇄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 김여정의 그런 협박들이. 그래서 이 볼턴이 또 그 와중에 폭로를 했고, 거기서 남쪽의 진정성도 좀 드러났다. 그래서 경제 집중에 방해가 된다. 이런 그 갈등 관계는, 남북 갈등 관계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김정은의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간 딱풀이 기사, 조간 딱풀이에서 이 기사, 조간신문들의 기사의 행간을 읽어드릴 그 주요 보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종인, 백종원 씨를 자기 대권 주자로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후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문제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백종원 영입론, 김종인 대망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백종원을 자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서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되니까 언론들이 아예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춘 기사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이 직접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김종인이 직접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8면을 보시겠습니다. 백종원 외국 같은 코미디언 대통령, 김종인이 직접 대선 출마 시나리오도. 조선일보에서 김종인이 직접 대선 출마 시나리오도 있다. 이것은 물론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차기 주자와 관련해서 백가정명식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백종원 모델에 공감한다. 이렇게 본인도 뭐 백종원을 닦고 싶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권 주자죠. 분발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백종원을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코미디언 출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델로 화제가 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후보군의 하나로 언급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방송에서 진행자가 김종인 출마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세 80세인데 연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오세훈, 김종인 대권 도전 가능성 배제 못해. 이런 이야기들을 싣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저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슈 메이킹에 성공하는 걸 보면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그런 거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전에도 무슨 각 당의 비대위 대표를 맡거나 또는 선대위원장을 맡을 때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직을 맡은 그런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와 선대위 대표였죠.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여권의 친문 세력과 갈등이 생겨서 서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 해서 치러진 선거. 그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언론 기사입니다. 동아닷컴에서 제가 출력한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 김종인 대선 출마 선언, 대한민국 암울한 그림자 외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2017년 4월 5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철회를 했죠. 한겨레는 계속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103석의 전체 의석 3분의 1이 넘는 103석의 의석을 가진
미래통합당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출마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통합당에 들어와서 당내에는 대권 주자가 없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세 사람,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전부 다 시효가 만료됐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교안, 오세훈, 원희룡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죠. 대권 주자 없다 그러면서 백종원 이야기까지 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결국 대권 주자 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꿈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당에 들어와서 첫 일성이 내가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은 좀 묘한 풀이가 좀 가능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오가면서 5번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을 했죠. 민주당의 선대위 대표를 맡았다가 4년 후에는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의 뜻이 있는지, 뭐 아니면 뜻이 없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이 상황을 보면은 보수 안에 정말 사람이 없기는 없는 모양입니다. 있는 사람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김종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행간의 뜻을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입니다. 추미애의 반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뜻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5면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겨냥 법기술 부려 대통령 당부 이틀 못 갔다.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당부한 게 이틀도 못 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법의 날 정부 포상식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서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야기죠. 최근에 이 논란이 됐던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이 진정사건 배당 문제, 그리고 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그 취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 과정을 놓고 추미애 윤석열이 충돌을 했는데 어제 법의 날 그 시상식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을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이죠. 22일 지금부터 사흘 전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기 전 이틀 전에 반부패 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만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한 것이죠. 협력을 하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송국근의 혼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행간 읽기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법사위,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격을 당했죠. 왜 그렇게 윤석열을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과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순치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상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욕을 느꼈던 부분이었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도 그때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일부러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검사들에게 순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이 하나 해석이 있고 물론 연결된 이야기인데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진정으로 1대1 입장에서 협력하라는 게 아니고 상하 관계를 정리해줬다.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고 검찰총장이 그 밑에 부하이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 말을 들어라. 그 뉘앙스로 읽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윤석열에 대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읽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속뜻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강경파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퇴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을 이틀 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반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9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에 집거를 하다가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해서 그 참석 중인데 재신임을 묻겠죠. 처음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직구에 들어갔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재신임을 묻고 있을 겁니다. 재신임이 될 것은 뭐 거의 확실하고, 또 조영 원내대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미향 국정조사, 대북 외교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제1야당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조간 딱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